다음은 프라임 레이즈라는 레이저를 이용한 리프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엘란세로 하나로 제가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 실루엣도 좀 해봐 그래서 실루엣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야 우리 레이저 회사도 인수했어 너 레이저도 써봐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제가 와보게 됐는데 그래도 제가 피부과 전문이기 때문에 좀 레이저에 대해서 옛날에 좀 들은 게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걸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제 경험과 함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임 레이즈는 뭐 여러분 다이오드 레이저를 연배에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뭐 다이오드 레이저 다 경험이 있으실 거고 또 한때 유행했다가 또 이렇게 사라졌다가 요즘 다시 이제 뜨고 있는데 멀티 헤드피스를 이렇게 지원하는 하이파워 다이오드 레이저입니다. 장점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간추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출력이고 그 다음에 이 빔 프로파일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블렌드 핸드피스라는 게 있고 쿨링 효과가 좋다. 이 4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파워가 세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레이저 회사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파워가 세다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피부에 화상을 입힐 것도 아닌데 파워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다이오드 레이저는 300W라는 이 다이오드 바를 사용하게 50에서 100W의 다이오드 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프라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300W의 다이오드 바를 사용을 해서 이 300W 다이오드 바를 16개를 붙여가지고 4800W의 상당히 높은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이 펄스 듀레이션을 굉장히 3ms에서부터 400ms까지 굉장히 넓은 폭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짧은 펄스 듀레이션에서부터 그 400ms의 롱 펄스 듀레이션까지 충분한 에너지를 낼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게 되겠습니다. 또 출력이 높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 환자에 따라서 상태에 따른 맞춤 시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이 파워에서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뭐 헤어 리무벌에 원래 이제 썼던 장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자면 이제 에너지 파워가 높기 때문에 이 굉장히 짧은 즉 서멀 릴렉션 헤어 그 thin residual 헤어의 그 TRT보다 짧은 파장의 펄스 듀레이션을 충분한 에너지로 낼 수가 있어서 헤어 리무벌에도 굉장한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레이저를 아무래도 저희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사게 되는데 레이저를 살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레이저 빔의 프로파일입니다. 레이저 빔이 얼마나 좋은가.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국산 장비, 외산 장비의 가장 큰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프라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온 했을 때 레이저가 내가 예를 들면 10주를 쏘겠다면 10주까지 탁 올라가는 속도가 200 마이크로 세컨에 가깝게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또 온 타임 동안 일정하게 나와서 프로파일이 굉장히 좋고 모양을 봤을 때도 완벽하게 이 탑 헤드 스퀘어 쉐입으로 빔 프로파일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르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셜 레주베네이션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블렌딩 핸드피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그 티타늄 리프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고 뭐 구매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티타늄 리프팅이 잘 되고 나서 이제 다른 뭐 다이오드 레이저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치료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왜 치료 파장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치료 파장은 사실 헤어 리무벌이나 우리가 피부과 영역에서 피그멘테이션 치료를 할 때 쓰는 영역이지 이걸 레주베네이션에 쓰는 파장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 1대1대1의 프로파일로 빔이 나가게 되는데 얘는 2대1대1로 해서 가장 우리가 레주베네이션에 필요한 그 서멀 델리버리에 가장 최적화된 2대1대1의 1060, 810, 940의 빔 프로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치료를 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치료 자체가 이 다이오드에 있어서 좀 내구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810은 5,500만 샷을 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 컨디션에서 치료 같은 경우는 700만 샷이면 이제 다이오드가 좀 타게 돼서 갈아줘야 돼서 내구성이 좀 떨어지게 되고 또
810에 비해서 755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한 절반 정도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피스에 755가 들어가게 되면 다른 것들은 막 여력이 넘쳐나는데 755 때문에 이 레이트 리미팅이 돼가지고 에너지를 좀 올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 755는 뭐 여러분들 색소 레이저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 알겠지만 굉장히 색소 치료가 잘 되는 좋은 레이저입니다. 하지만 이게 피부톤이 어둡거나 아니면은 뭐 특히 에피더멀탈 멜라스마가 있는 동양인들에서는 특별히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파장이기 때문에 이게 리프팅에 우리가 충분히 열을 줄 때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파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논문에서 PIH가 특히 라지 사이즈드 핸드피스를 썼을 때 잘생긴다, 그것도 40%나 좀 잘생긴다라는 논문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다이어드로 페이스리프트 하게 되면 그래도 꽤 이게 사이즈가 큰 핸드피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PIH의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치료가 없어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는 940 파장이 들어가 있는데, 940 파장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의 흡수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또 더미스의 810에 비해서 스캐터링이 14% 적기 때문에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올릴 수가 있게 되겠고, 블러드 흡수도가 27% 정도 높기 때문에 히 트랜스퍼가 더 잘 되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뭐 열이 잘 전달돼도 뭐 피부가 쿨링이 안 되면 이게 뭐 쓸모없는 건데, 굉장히 좋은 컨택 쿨링이 잘 되어 있어서 표면은 이제 처음에는 5도지만 이게 에너지가 나가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25도 정도가 되게 되겠고, 표면은 25도로 잘 유지되지만 밑에는 45도, 70도까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온도로 레이저로 이렇게 온도를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페이셜 레주베이션을 왜 하느냐? 나 써마지도 있고 울트라도 있고 좋은 거 다 있는데, 저도 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스킨 퀄리티라는 면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같은 여자의 사진인데 가운데 사람은 주름이 많고 오른쪽 사람은 여드름도 있고 색소도 있고, 누가 봐도 왼쪽 여자가 더 예뻐 보인다라는 것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이렇듯 스킨 퀄리티 자체는 우리 에이지, 매력, 그 다음에 뭐 헬스, 유스 이런 거의 인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스킨 퀄리티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스킨 텍스처, 그다음 컬러 이븐니스, 그다음에 펌니스 앤 일라스티시티, 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 레주베네이션이라고 하면 뭐 탄력을 꼭 주는 것뿐만 아니라 텍스처, 컬러, 일라스티시티, 펌니스를 다 개선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진정한 스킨 퀄리티 개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싱클레어에서는 우리 엘란세와 실루엣, 그 다음에 뭐 이제 HA 필러가 있었는데, 엘란세랑 실루엣 콜라겐 만들고 막 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게 이제 EBD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다른 EBD들도 있지만 프라임 레이즈가 그 중에서 좀 스킨 레주베네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좋지 않은 좋은 장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BD가 어떻게 작용하나, 뭐 결국 열을 줘서 피부와 더미스와 서브큐 레이어에 이런 바이오 케미칼한, 그다음 메카니컬한 이펙트를 유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디어트하게는 콜라겐 컨트랙션과 디네이처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겠고, 이후에는 이제 뭐 그로스 팩터, 사이토카인, 뭐 히샥 패밀리 등이 이렇게 릴리즈 되면서 콜라겐 리모델링, 그다음 니오콜라게네시스 등이 일어나는 것이 레이저 리프팅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리프팅의 원리는 뭐 레이저 리프팅에서 중요한 게 역시 템퍼러처인데, 42에서 45도, 그다음에 58에서 65도, 이 두 가지 템퍼러처가 의미 있는 템퍼러처로 여러분이 다른 레이저를 평가할 때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가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이 레이저 장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2에서 45도 같은 경우에는 이 패서피지올로지컬한 체인지를 유도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토카인과 히샥 프로테인에 의해서 유도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이상 이제 58, 65도에 넘어가는 이런 뭐 하이프 장비들이 이제 내는 이런 에너지와 온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그 콜라겐 디네이처레이션 시켜서 온도힐링 프로세스에 의해서 리모델링 되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그런 레이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논문에 따르면은 이렇게 열에 의해서 히샥 프로테인들이 쭉 잘 릴리즈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45도에서 히샥 프로테인 70, 47, 27이 잘 릴리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 콜라겐 타입 3부터 타입 1까지
콜라겐들이 잘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제 레주베네이션을 한다. 그러면 이걸로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주베이션 하는 데는 에너지 델리버리가 중요합니다. 레이저 자체의 페네트레이션은 웨이브랭스가 결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의 델리버리인데, 에너지 델리버리에는 세 가지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첫 번째가 웨이브랭스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파장이 길게 되면 페네트레이션이 깊다. 그래서 1064가 가장 깊게 들어간다. 펄스 듀레이션과 플루엔스를 올리게 되면은 그 포톤이 이렇게 직접되는 것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열이 더 안에까지 깊숙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떤 핸드피스를 쓸 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블렌드 핸드피스가 스킨 레주베네이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티피컬한 그 포토 에이징, 그 다음 뭐 페이션트인데, 보면은 스킨 세깅도 있고, 파인 링클, 딜레이티드 포어, 솔라이 일라스티시스 같은 뭐 스킨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뭐 텔란지 액타시도 있고, 레드맨, 전체적으로 아무튼 피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개선시켰을 때 만족도가 높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한 논문이긴 한데, 뭐 그렇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우선 제가 이제 이걸 갖고 레이저 리프팅으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리프팅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냐면, 우선 이제 뭐 9줄 해서 9ms에서 5에서 6줄 정도로 이렇게 해봤을 때 라테랄 측 쪽으로 해서 헤어 폴리클에 이제 스웰링이, 페리폴리큘러 스웰링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페이스의 작은 헤어 폴리클 같은 경우에 뎁스가 2mm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9mm가 2mm 정도 갔을 때 펄스 듀레이션을 400ms를 늘리면 좀 더 딥 레이어까지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펄스 듀레이션을 길게 늘려서 딥 레이어를 타겟팅하고 줄여서 슈퍼피셜 레이어를 타겟팅하자라는 컨셉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또 갖고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400ms 25줄로 치료를 했을 때 헤어 샤프트 레벨에서 중간 정도거든요. 이게 샤프트가 시뮬레이터를 보면은 충분히 44도까지 잘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파인 라이트 헤어가 실제로 이제 얼굴에는 파인 라이트 헤어밖에 없기 때문에 파인 라이트 헤어가 있는 이 카테고리를 좀 잘 보시면 이해할 수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더말 400ms에서는 더말 파필라가 41도, 즉 우리가 원하는 딥 레이어까지 40도 이상으로 충분히 열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9ms에서는 샤프트가 46도, 더말 파필라는 39도, 즉 9ms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2mm 정도, 이 정도 뎁스를 충분히 타겟팅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컨셉으로 했고, 그 다음 프로토콜은 이제 우리가 이제 딥 벌크 히팅은 3mm 이상의 뎁스 같은 경우는 400ms를 이용해서 뭐 26, 7, 8 정도로 한 400샷 정도 슬로우 브러싱 테크닉으로 열을 충분히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9ms를 이용해서 얘는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해서 디디디디 뭐 이렇게 나가는 모드가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한 15K줄 정도 해주면은 이제 피부가 좀 약간 홍조기가 오르면서 우리가 RF나 이런 장비를 했을 때 보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이스라고 해서 좀 거리를 띄워주는 게 있는데, 이걸로 해서 하면은 완전히 슈퍼피셜 레이어를 타겟팅으로 해서 열을 줄 수가 있고, 그 온도계를 이용해서 체크해 보면서 42도 정도 되면 스톱하는 걸로 해서 이 세 가지 레이어를 타겟팅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BGR을 가지고 팔로업 체크를 한 건데, 보시다시피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눈 주변에 파인 링클이랑 이런 포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BGR는 이게 스킨 텍스처를 좀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훨씬 더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에서 스킨 텍스처가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의 그 페이셜 레드니스도 많이 좋아졌는데,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페이셜 레드니스가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스킨 톤도 밝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좀 얼굴이 펌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페리오라 에어레어로 이렇게 파인 링클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보면 네졸레비알 폴드가 옅아졌고 자울펫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디바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뭐 울세라도 그렇고 서마지도 그렇고 다 있는데, 얘네는 이제 장점이 러닝 코스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루엣이나 엘란세와 같이
재료비가 많이 드는 시술과 콤비네이션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졸레비아 팻도 좋아지고 자월 팻도 줄어들고, 이게 열을 좀 많이 주면 아무래도 얼굴의 팻은 그 서멀 데미지에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얼굴 팻도 좀 줄여주면서 이렇게 타이트닝 해주고 슬리밍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목주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주름을 사실 뭐 써마지나 이런 걸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게 어차피 목 너무 피부도 얇고 뜨거워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높일 수가 없어서 좀 돈 낭비다. 목주름을 써마지로 하는 거는 사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좀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목에 이렇게 짜글짜글한 이렇게 스킨 터부가 떨어지는 이런 주름들이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다음 환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졸레비알 폴드부터 좌우까지 딥한 라인들이 많이 좋아지고 피부 결과 피부 톤이 맑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목 주변에 이 파인 링클들이 많이 좋아져 탄탄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이제 뭐 싱클레어 포트폴리오라고 제가 써놨지만,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실리프팅, 다른 실들, 그 다음에 뭐 히알루론 필러, 아니면은 뭐 그 PLLA 파우더 제품들과 함께 콤비네이션 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 아닌가, 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우선 이제 환자의 상태, 그 페이셜 어세스먼트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우리가 세깅이 문제다 하면 리포지션도 해주고 콜라겐 스티뮬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실루엣을 메인으로 해서 타겟 이제 콤비네이션 했으면 되겠고, 볼륨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밸런스를 중심으로, 아니면 스킨 퀄리티가 가장 문제라고 했을 때는 프라임 레이저를 중심으로 해서 콤비네이션 전략을 짠다면 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프라임 레이즈는 헤어 리무버 제품이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 페이셜 레주베네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다. 특히 텍스처, 펌니스, 일라스티시티, 그 다음에 레드니스 톤,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 다른 EBD 이제 완전히 퓨어하게 스킨 다 건너뛰고 그 서멀 데미지만 주는 하이프나 RF 장비들에 비해서는 이 피부 텍스처와 피부 결, 피부 톤을 개선시킨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볼 만한 장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엘란세와 실루엣 콤비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만족도가 있지만, 여러분이 엘란세 실루엣 나는 싫다 하시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실리프팅과 아니면은 뭐 필러 등과 했을 때 이 좀 코스트의 운영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장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